요즘 다들 AI 하는데 솔직히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산업인지 제대로 아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보면 막 되게 복잡한 도시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도시의 지도를 한번 쫙 그려보려고 합니다. AI 생태계를 아주 명확하게 딱 5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AI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냐는 거죠. 워낙 많은 회사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서 자칫하면 길 잃기 딱 좋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명확한 지도가 있으니까요. 이 지도를요, 그냥 평면적인 지도가 아니라 5층짜리 거대한 빌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반도체 칩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맨 꼭대기층에 있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까지 이 모든 층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빌딩 1층부터 한번 차근차근 올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탐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AI 생태계 전체 지도를 한번 쓱 훑어보고요. 1층 기반부터 시작해서 2층 두뇌를 지나 3, 4층에 있는 빌더들의 공간을 거쳐서 마지막 5층 현실 세비까지 올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각자의 AI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플레이북도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1층 기반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는 말 그대로 AI라는 이 거대한 빌딩의 기초 공사 현장이에요. 모든 걸 떠받치는 물리적인 토대, 그러니까 AI의 근육이 되는 반도체 칩, 그리고 그 두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 같은 데이터 센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 공사 현장이야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거대한 왕좌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이 엔비디아죠. AI 학습에 꼭 필요한 GPU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전자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AMD는 가성비를 무기로, 구글은 자기들 서비스에 최적화된 TPU라는 비밀 병기로, 또 다른 스타트업들은 아예 완전히 새로운 설계 방식으로 이 왕좌를 호시탐 노리고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각 플레이어들의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엔비디아는 H100의 GPU라는 막강한 무기에다가 쿠다라는 생태계로 아예 성을 쌓아버렸고요. AMD는 MI300 시리즈로 가성비라는 날카로운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구글이나 AWS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TPU나 트레이니엄 같은 맞춤형 칩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남의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죠. 자,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AI 빌딩의 심장부, 핵심, 바로 두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GPT-4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들이랑요, 이 모델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전부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AI 두뇌의 세계는요, 크게 보면 두 개의 진영으로 딱 나뉩니다. 왼쪽은 폐쇄형, 오른쪽은 개방형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오픈 AI의 GPT-4 같은 폐쇄형 모델은요, 비법 레시피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같은 거예요. 맛은 최고를 보장하지만 주방 안은 절대 들여다볼 수 없죠. 반면에 메타의 라마 같은 개방형 모델은요, 레시피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공유 주방 같은 겁니다. 누구나 와서 이 레시피로 요리도 해보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바로 여기가 모든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마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우리 회사의 AI 두뇌를 과연 직접 만들 거냐, build, 아니면 사올 거냐, buy, 그것도 아니면 빌려 쓸 거냐, rent. 이 표에서 맨 오른쪽 time to market 항목을 한번 보세요. 빌려 쓰는 건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만드는 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비용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천문학적인 수준이죠. 그렇다면 2025년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뭘까요? 정답은 사실 꽤 명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80%는 API를 통해 빌려 쓰는 전략입니다. 왜냐고요? AI 기술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액을 들여서 직접 만든다? 이건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 거예요. 나머지 20% 정도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와서 우리 회사 데이터에 맞게 살짝 튜닝하는 그런 전략을 추천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굳이 바퀴를 처음부터 다시 발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MLOps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MLOps가 뭐냐면요. 머신러닝 모델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과 문화를 말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AI를 위한 데브옵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게 있어야 AI가 그냥 연구실에 있는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진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필수적인 운영 시스템인 거죠. 자, 계속해서 3층과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빌더들의 공간이에요. 2층에서 본 그 AI 두뇌를 가지고 실제로 쓸모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개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또 기업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들이 이 빌딩의 내부를 아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먼저 3층은 개발자들의 공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랭체인 같은 건 AI 두뇌를 외부 데이터 세상과 연결해주는 만능 파이프 같은 거고요. 허깅페이스는 온갖 종류의 AI 부품이랑 설계도가 가득한 거대한 창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파인콘 같은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AI가 필요한 정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뭐랄까 초고성능 도서관 색인 시스템 같은 겁니다. 바로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RAG라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RAG가 뭐냐면 AI 모델이 대답을 하기 전에요. 외부의 최신 정보를 먼저 싹 검색해서 참고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걸 쓰면 AI가 막 엉뚱한 소설을 쓰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내놓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4층에는 전문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액센추어나 딜로이트, 또 우리나라에선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이분들은 AI라는 이 낯선 정글을 탐험하려는 대기업들 옆에서 지도를 펴주고 위험한 길은 없는지 살피면서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 빌딩의 맨 꼭대기층 5층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AI는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이나 서비스의 모습으로 현실 세계와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 최상층에서는 AI가 드디어 실제 산업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사기꾼을 잡아내고 제조업에서는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미리 예측하죠. 근데요, 이 표에서 핵심 과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AI가 무슨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산업마다 고유한 규제나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는 자물쇠가 있는데 이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를 찾아야만 비로소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AI 빌딩 1층부터 5층까지 저랑 같이 쭉 둘러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층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담은 AI 전략 플레이북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죠. 먼저 1층, 인프라 전략입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AI의 근육이 되어줄 이 컴퓨팅 파워, 이걸 대체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거죠. 1층에서의 성공 전략 딱 3가지입니다. 첫째, GPU 사용료를 마치 전기세 고지서 보듯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 관리가 핵심이에요. 둘째, 하드웨어 기술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언제든 새로운 칩으로 갈아탈 수 있게 유연하게 설계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와 모델을 물리적으로 어느 나라에 둘 것인지 이 데이터 주권 문제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2층입니다. 모델 전략의 핵심 질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 회사의 AI 두뇌 직접 만드시겠습니까? 사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빌려 쓰시겠습니까? 2층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데이터 퀄리티.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 말은 AI에서 그냥 진리입니다. 최고의 데이터가 최고의 AI를 만들어요. 둘째, 실험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빨리 만들어보고 배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데 정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위층들, 그러니까 3, 4, 5층을 위한 실행 전략인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제로 만들고 또 어떻게 통제해서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가치, 즉 돈을 벌 거냐는 거죠. 이 마지막 실행 단계의 성공 공식 역시 3가지입니다. 첫째, 개발자 생산성. 우리 팀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고의 도구를 쥐어줘야 합니다. 둘째, 거버넌스. AI가 혹시라도 사고 치지 않게 명확한 규칙과 안전장치를 미리 만들어둬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즈니스 임팩트입니다.
모든 AI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걸로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ROI가 확실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그냥 비상 취미 활동일 뿐이니까요. 자, 이제 AI라는 거대한 빌딩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모든 층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다 보셨죠?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